올해 39세 김지훈 씨.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다 살이 찌더니 8년 전쯤 갑자기 다리가 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다리 이제 단순히 붓기만 하니까 그냥 부종 정도로만 해서 간단히 넘어가다가 이게 점점 굵어지고 열감 나고 색깔도 이제 시커멓게 이제 피부가 이제 검은색으로 점점 변하고 있으니까 고열 나고 이제 누워서 이제 끙끙 앓고 폐혈증 직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온몸에 염증이 도니까 다리 통해서 다리 염증이 온몸에 도니까 심할 때는 이상 이러했다가 여기서 이제 점점 다리 수포 생겨갖고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다 터져서 이게 신물 나서 터지고 이래 되고 잘 걷고 있다가 부어서 잘 걷고 있다가 갑자기 다리 바지가 젖기 시작해서 뭔가 싶어서 오면 이제 피부에서 물이 줄 샤워기로 물 뿌리듯이 줄줄 흐르고 있으니까 놀란 거죠 뭐. 20대엔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30대 림프 부종으로 입원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매일 아침 피부를 연하게 해주는 연고를 바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피부 연화제고요. 피부가 이제 그 병 생긴 뒤로 이제 너무 딱딱해져갖고 이제 피부 좀 연하게 해주는 연고라고. 감각이 딴 데보다 이제 못 느끼거든요. 그래갖고 더 쉽게 상처 나고 해갖고 더 조심해야죠. 안 그러면 이제 피부 갈라져서 그 가진 대로 이제 갈라지는 곳으로 세균 들어가면 압박 붕대로 다리를 감지 않으면 하루 일과를 소화해낼 수 없다.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그나마 다리가 덜 붓고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좀 많이 심해요. 붕대 안 하고 일상생활 하면 특히 이제 서서 걸어다닐 때 실시간으로 다리가 점점 붓고 이제 그 무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고생을 하기 때문에. 원래 무릎 뽀대인데 이거 제가 개조시켜서 쓰고 있는 거예요. 흘러내려갖고. 도대체 림프 부종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일상을 무너뜨리는 걸까? 림프 부종을 이해하려면 제2의 혈관인 림프부터 알아야 한다. 우리 몸속에는 동맥과 정맥 외에 또 하나의 순환 통로인 림프계가 있다. 동맥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상수도라면 림프는 세포 사이의 노폐물, 죽은 세포, 세균, 바이러스를 수거해 처리하는 우리 몸의 하수도다. 림프계는 림프관과 림프절, 비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몸에 세균이나 암세포가 생기면 림프절에서 면역세포가 싸우는데 림프절은 주로 목 주변, 겨드랑이, 서해부에 집중 분포돼 있다. 림프액은 우리 몸을 돌면서 노폐물을 흡수하고 세균과 싸워 처리한 뒤 심장 근처 쇄골화 정맥을 통해 정맥 혈액과 합류하여 심장으로 들어간다. 림프 부종이라는 질환은요, 우리가 이제 림프계의 이상이나 어떤 뭐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막힘에 의해서 흐름이 안 좋아져서 림프계가 비정상적으로 간질에게 쌓이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림프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팔, 다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것이 팔과 다리의 부종으로 관찰되는 증상을 우리가 림프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씨의 림프 부종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림프 부종은 양쪽 팔다리의 둘레 차이가 2cm를 넘으면 의심하게 된다.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초음파, 림프 스캔, CT 검사가 필요하다. 피부 아래 조직들 상태를 체크한 뒤 림프 부종의 정확한 진단이 내려지고 치료 방법도 정해진다. 18년 정도, 18년대 그때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크게 더 크게 염증이 한번 심하게 와서 예. 그때 이제
항생제 치료 받고. 그때는 이제 못 움직여갖고 제가 거동도 못할 정도여서 119에서 이제 싣고 이제 갈 정도로. 보름 같은 게 같이 8년째 잡히면서 림프 양쪽이 부종으로 심한 적도 변해버린 있죠. 다리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김지훈 씨.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쪽으로 림프가 굉장히 많이 차 있는 상태고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훨씬 더 피부도 많이 두꺼워져 있고 또 섬유화도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이 상태에서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타킹이나 뭐 그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압박 붕대밖에 없거든요. 지금 피하 조직층이 굉장히 지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죠. 커져 있는 상태에 여기 섬유화가 양쪽으로 다 진행이 되면서 피부도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각질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라서 지금 당장 어떤 치료를 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리 조직의 섬유화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했다. 여기 있는 이제 그 피하 지방층을 단계적으로 흡입을 해서 제거를 해줘서 볼륨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는 게 이분한테는 가장 급선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세 차례에 걸친 단계적 지방 흡입 수술이 필요하단 소견이다. 너무 많이 무너졌죠. 원래 그전에도 직장 정상적으로 다녔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다니고 어느 정도 회복됐을 때는 다니는 병원 때문에 이제 직장을 다시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치료를 더 못 받아서 더 악화되고 이게 무한 반복된 상태에서 이제 됐었으니까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림프 부종은 암 수술 후유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유전적 요인이나 비만, 하지 정맥류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 정맥류나 아니면 정맥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다리가 붓는 경우가 이제 만성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게 림프 부종으로 연결이 돼서 림프 부종이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지 부종이 이제 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정맥의 원인이든 림프의 원인이든 간에 둘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서로 보완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혈관 속 판막이 망가져 피가 역류해 다리가 붓는 데 비해 림프 부종은 림프가 정체돼 쌓이는 것이다. 형태나 증상이 다르지만 서로 영향을 주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올해 44세인 이진아 씨.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암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1년 뒤 팔이 딱딱하게 굳기 시작했다. 저는 림프 부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저한테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진짜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고열이 나고 이제 여기 팔이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제 체온이 올라가서 이제 제가 그렇게 실려가게 됐거든요. 팔이 이렇게 이게 다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어깨를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시고 이 정도까지가 네네. 지금 최선이시고. 팔을 제대로 못 쓰니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다. 제가 지금 아들만 둘인데 제가 밖에 외출하거나 이럴 때 저희 아들이 속옷부터 시작해서 이제 겉옷까지 이제 그런 것까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진짜 밖에도 잘 안 나가게 되고 사람들도 이제 덜 만나게 되면서 이제 마음적으로도 진짜 많이 힘들고 그냥 유방암 걸렸을 때 그냥 살고 싶은 목적만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후유증이 생기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제 불안하면서 잠도 좀 거의 못 자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까스로 유방암 수술을 견뎌냈는데 림프 부종으로 이렇게 또 고통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번 24년도에 이제 자책 유방암 진단받고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 같이 동반 받으신 분이고요. 검사 결과 이미 섬유화가 진행돼 왼팔 림프액의 흐름이 보이지 않았다. 섬유화가 진행된 단계로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회복이 안 되는 단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섬유화된 조직을 좀 일부 제거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움 정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탄력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까지 동원을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3교대로 근무하며 열심히 살아온 아내였다.
암 수술에 이어 또다시 수술대에 오르는 아내가 안쓰러운 남편. 긴장하지 말고 이거보다 더 큰 수술도 했는데 이겨내야지. 팔 빨리 낫겠지? 잘 낫겠지. 빨리 나와서 우리 캠핑 가야지. 그래 빨리 나와서 일상으로 응. 돌아가자. 힘내. 자기만 생각해 오로지. 고마워.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림프가 또 생기면서 또 수술을 하니까 마음은 좀 쓰이죠. 일단 그 왼쪽 팔이 사용이 안 되니까 붓기도 있고 하니까 일상생활이 거진 안 됐어요. 끝까지 노력해서 일상생활로 좀 복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수술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과 캠핑 가던 그 시절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잘하고 와. 걱정하지 말고. 자기도 잠 못 잤으니까 오늘 잠 좀 자고 있어. 잘 갔다 와. 암 수술 후 팔이 조금 불편한 거려니 쉽게 생각했던 게 후회스럽다. 오늘 환자분은 3단계에 굉장히 임상적으로 높은 단계의 림프 부종이 있으셔서 림프 정맥 문합수를 시행을 하고 그다음 겨드랑이 쪽에 지금 구축이 너무 심하게 와 있는 상태라 그 겨드랑이 구축을 전반적으로 제거를 한 이후에 복벽 안쪽에 있는 장갑막에 있는 림프절을 채취를 한 다음에 겨드랑이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림프절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을 하고 가슴 쪽에 그 구축을 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해서 확장기를 삽입할 예정입니다. 먼저 유방암 수술 후 방사선 치료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조직을 제거하고 유방암을 수술하며 넣어둔 유방 재건 보형물을 꺼낸다. 다음 복강경 수술로 건강한 장갑막 림프절 및 혈관을 채취한 뒤 겨드랑이 부위에 이식한다. 마지막으로 손목에서 기능이 살아있는 림프관을 찾아 근처에 있는 정맥에 연결하면 수술이 끝나게 된다. 예정대로 잘 끝났는데 한 가지 조금 변수였던 부분은 겨드랑이에서 찾아서 사용하는 그 동맥이랑 정맥이 있는데 그게 방사선 때문에 데미지를 입어서 구경도 굉장히 작고 석회화가 좀 일어나서 혈관이 막 잘 부서졌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연결하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무난히 잘 끝났습니다. 수술 후 배하석 교수가 환자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좀 어떠세요? 좀 아프긴. 아직은 좀 아프죠?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손끝 저린 거 그런 거 없죠? 손끝은 아직 조금씩 저려요. 수술 전에 비해서 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여기 뭐 말랑말랑해지셨네요. 네,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때 마지막 치료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참 난감했는데 무슨 뭐 생고무 붙여놓고 온 것 같아가지고 이게 수술 잘 되고 나니까 좋네요. 이제 앞으로 잘 관리해야 돼요. 네. 저랑 같이 또 같이 열심히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수술하고 나니까 좀 일찍 이제 정보를 얻어서 이제 치료를 빨리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방암 수술 후에 이게 바로 림프 부종이 바로 발생할 수 있고 또 몇 년 뒤에도 발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몸에 조금이라도 뭐 부종, 통증, 이게 팔 무겁거나 이러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재활 치료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진아 씨는 암 수술 후 부종이 느껴지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병원을 찾으라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 수술 후 림프 부종을 겪게 된 58세 김순애 씨. 림프 부종으로 3차례 수술을 받고 지금은 부기가 많이 가라앉았다.
자궁경부암 진단받고 수술 들어갈 때 사실 다 이거 설명을 해요. 무슨 후유증이 있다, 뭐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다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생기고 나서 찾아보니까 후유증이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놀랬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붓고 이래가지고 많이 놀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어올라요. 다리가 부으면서 붉은 발진이 생기고 열이 40도까지 치솟는 폐혈증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있다. 일본 여행 갔다가 거기서 좀 열이 많이 나서 일단 집에 왔는데 이게 다리가 너무 막 열이 나고 그래서 그 이튿날 응급실로 갔는데 그때 갔더니 폐혈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환자실에 그래서 한 꽤 오래 누워 있었던 기억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두렵고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중환자실에서 느꼈던 죽음의 공포가 떠오른다. 림프선염은 림프 부종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다. 림프선염은 림프 부종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조직으로 세균이 침입해 림프관 전체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폐혈증을 일으킬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원인은 팔다리의 작은 상처, 목이 물린 자국, 무좀 등으로 침입한 세균이다. 정상인의 경우 림프계의 면역작용으로 세균이 제거되지만 림프 부종 환자는 림프관이 막혀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세균이 급속도로 증식하면서 고열, 오한이 발생하고 폐혈증으로 발전할 수 있어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수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빨간 줄 하나로 이렇게 보이다가 몇 시간 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 퍼지면서 팔 전체가 빨갛게 부종이 생기고 열감이 생기면서 이게 쭉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하면 전신 폐혈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림프선염으로 고생한 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다리를 마사지하며 관리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압박 타이즈인데 이제 외출할 때 이 압박 타이즈는 신기는 굉장히 힘들고 이거를 끼면 좀 잘 잡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끼고 하니까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네, 이게 신다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렇게 뿌덕뿌덕 소리도 나고 잘 안 잡혀요. 이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환자 다리 상태에 따라 압박 강도가 다른 의료용 압박 스타킹으로 다리를 압박해서 림프 배출을 돕는데 집에 있을 때는 붕대를, 외출할 때는 압박 스타킹을 이용한다. 김순애 씨가 림프 부종으로 치료를 받은 지도 어느덧 11년이 되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아, 요즘에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다리도 많이 편해지고 다리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아졌어요? 수술하고 나서 조금 슬림해지고 다리 묵직함이 좀 가벼워졌다고나 할까? 남들 이제 병원에 오는 걸 보면 정말 볼 수가 없거든요. 막 진짜 그 일명 코끼리 다리 저리 가라. 아,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꾸준하게 힘 닿는 데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뭐 이제 계속 수술도 그래서 문합도 했다가 문합이 지나서 아 이식도 이제 할 수 있다 해서 이식도 했고 이식하고 이제 몇 년 지나서 작년 5월 18일 날 그 수술까지 이제 한 거죠. 3번을 한 거죠. 김순애 씨는 지난해 인공 림프관을 삽입하는 인공 림프관 수술을 받았다. 인공 림프관 수술은 콜라겐으로 만든 실 형태의 지지체를 피부 아래 삽입해 새로운 림프관 재생을 유도하는 수술로 수술 후 림프 흐름이 좋아져 부피가 10에서 30% 줄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저희가 이제 수술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게 압박감 없애는 그렇죠. 거예요. 압력을 줄여줘서 네. 그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많이 줄여주고 그다음에 재발에 대한 위험도 많이 줄여주고 예,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수술하는 목적이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몇 차례 수술을 하셨는데 이 수술만이 이렇게 100% 다 해결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본인이 스스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또 이게 유지가 되고. 맞아요. 림프가 잘 배출되도록 돕는 치료로 레이저 치료가 있다. 이전에 레이저 치료 하시고는 림프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좀 낫죠. 나왔을 때보다는 훨씬 훨씬 조금 편안했어요? 레이저 자극으로 림프 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레이저는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저희 나라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치료인데요. 약 900나노 정도의 그 파장을 가진 레이저를 우리가 이제 림프 혈관 쪽에다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림프 혈관에 원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증가시켜주면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류가 되거나 흐름이 좀 느리거나 하신 분들은 이제 레이저 치료를 이제 진행을 해서 좀 흐름을 좀 더 빨리 잘 빠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림프 부종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매일 잊지 않고 도수 림프 배출법을 실천하는 것이다. 잠깐 유지. 입으로 후 내쉴 때 배가 쑥 들어가요. 코로 들이마시고 그렇죠. 입으로 내쉬고 후. 자, 요거를 원래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접촉, 스트레치. 먼저 복식 호흡으로 림프절을 열어준 뒤 림프의 흐름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림프 배출을 돕는다. 스트레치, 이완. 이 손이 지금부터는 마사지를 하는 손이고 이 부위는 제가 지금 마사지를 받는 부위인데 서로 피부와 피부끼리 잘 접촉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접촉한 피부를 스트레치 살짝 당겼다가 놓습니다. 이게 접촉, 스트레치, 이완 이런 3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마사지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해 목, 겨드랑이, 서해부의 림프절을 비워준다. 비워진 위쪽으로 림프를 순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허벅지에서 무릎 위까지 4구간으로 나눠 마사지하는 동작을 안쪽, 바깥쪽 10회 반복한다. 다음, 무릎 주변의 림프를 무릎 위로 이동시키고 종아리에서 발목까지도 구간을 나누어 마사지해 순차적으로 림프를 위쪽으로 이동시킨다. 발목, 발등, 발가락 역시 동일하게 접촉, 스트레치, 이완, 3단계 마사지 동작을 10회 반복해 림프를 이동시킨다. 마지막으로 겨드랑이 림프절을 향해 전체적으로 쓸어 올려 림프액을 배출하고 마무리한다. 상지 부종의 경우 팔에서 겨드랑이로, 배에서 서해부 쪽으로 림프를 배출시켜준다. 림프 부종, 알쏭달쏭 OX 퀴즈. 림프 부종은 완치가 가능하다? X입니다. 림프 부종은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치료를 안 하시면 이건 결국은 또 나쁜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완치란 개념은 없고요. 그냥 얘를 데리고 내가 평생 같이 산다 이런 개념으로 잘 데리고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기가 빠지면 림프 부종이 치료된 것이다? 아닙니다. 림프 부종은 단지 이제 붓기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부종 이후에 이제 어떤 조직의 변화가 생기면서 섬유화도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또 다시 부종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가 부종만 뺐다 빠졌다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되고 이게 계속 진행되고 계속해서 어떤 원인이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질환입니다. 림프 부종을 빼는데 반신욕이나 족욕이 좋다? 아닙니다. 반신욕이든 족욕이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몸의 중심 온도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몸에 있는 순환 자체는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을 내리기 위해서
팔 다리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팔 다리에 림프액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우나를 오래 하거나 뭐 이렇게 족욕을 오래 하시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 부종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